딸 상견례에서 예비 사위의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 여자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면서도 어딘가 요염한 그 시선. 30년 전 제 남편을 유혹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뭔가 이상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불편한 여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이 여자가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지옥을 선사할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100년의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사돈 어머님 만나는 거 맞죠? 지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내 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의 표정이었죠. 그럼 현우 어머님께서 친히 시간 내셔서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현우라는 청년도 참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지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현우 오빠 엄마는 어떤 분일까? 무서우면 어떡하지? 지혜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걱정해? 우리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신 분이니까 분명 좋은 분일 거야. 저는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은 긴장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딸의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으니까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면 돼. 아빠가 뭘 알아요?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혜가 아버지를 향해 혀를 살짝 내밀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딸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30년 전 그 일만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을 텐데. 가끔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도 저는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오후 3시,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찻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첫 만남은 어른들끼리 하는 게 좋겠다고 말렸죠. 사실 혹시라도 어색한 상황이 생기면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면서도 제 마음은 왜인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어머님 성함이 박순자라고 들었는데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야 없지. 박순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정확히 3시 10분 찻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되돌아가며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94년 여름, 신혼 3년 차였던 저희 부부. 태수가 직장에서 만난 후배들과 함께 MT를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별 의심 없이 보내줬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도 당연했죠. 그런데 MT에서 돌아온 태수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태수는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며칠 후 태수 직장 동료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혹시 태수 씨가 무슨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이요? 그게 MT에서 새로운 여직원이랑. 전화를 끊은 저는 그날 밤 태수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가 결국 모든 걸 실토했죠. 미안해. 정말 한 번뿐이었어. 술에 취해서.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박순자야. 그 이름을 들은 순간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김미경 씨세요? 그 여자가 제게 다가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씨시군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 그 얼굴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우가 지혜양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저를 알아보고 있다고. 현우 씨도 참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저희 지혜가 정말 좋아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내 딸이 그 여자의 아들과? 찻집에서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한 사돈 간의 만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 서로의 가족 소개까지.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손짓,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미경 씨, 혹시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얼굴이 참 익숙해요. 박순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 때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닐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 여자 분명히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찻집에서의 만남은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나자고 약속도 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박순자의 아들 현우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29세였습니다. 1994년에 태어났다면 정확히 태수와 그 여자가 그 일을 벌인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끔찍한 가능성이 자꾸만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와 태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현우 오빠 엄마 괜찮은 분이시죠?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응, 좋은 분이시더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는 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제 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을. 다행이네. 나도 궁금했는데. 어떤 분이셨어? 태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 그냥 평범한 분이야. 현우 씨를 잘 키우신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맞다면 내 딸은 지금 자신의 이복 오빠와 결혼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그 의미심장한 미소가 30년 전 내 남편을 유혹했던 그 눈빛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저희 가족에게 던진 잔인한 농담일까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여자의 손짓 하나하나가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 지난번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번에는 우리 현우랑 지혜 양도 함께 만나면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틀렸다면 딸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일이 될 테니까요. 엄마, 정말 기대돼요. 현우 오빠 엄마랑도 친해지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혜는 옷장 앞에서 뭘 입을지 고민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순수한 기대감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박순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까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기야, 준비 다 됐어? 태수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쓴 차림새였어요. 응. 그런데 왜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어? 사돈과의 첫 공식 만남이잖아. 예의상 그래야지. 태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도 뭔가 불안한 건 아닐까요?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개별실. 박순자는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현우는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선량해 보이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의 프로필을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 태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과 턱선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 지혜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순자는 마치 완벽한 사돈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혜에게 음식을 권하고 현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저희 부부에게도 극진한 예의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을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 말할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짓, 웃을 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는 자세,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미경 씨, 혹시 젊었을 때도 이렇게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태수 씨가 정말 복 많이 받으셨네요. 박순자가 저를 보며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주 미묘한 조롱을 감지했습니다. 아, 그런데 태수 씨는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생기셨는데. 그녀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저희를 알아보고 있다고. 1994년 가을, 태수의 회사 체육대회. 저는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태수가 저를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처음 본 박순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큰 키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태수 선배 부인이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도전적인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의 태도가 변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우리가 사돈이 되다니. 박순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연이라고? 이게 과연 우연한 인연일까? 현우야, 지혜양 아버지 보니까 어떠니? 뭔가 친근하지 않아? 박순자가 갑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태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지혜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처음에 오빠 보자마자 왠지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지혜의 순진한 말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식사 중간에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고 있는데 박순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미경 씨, 정말 반가워요. 그녀가 제 옆에 서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서 30년 전 그 교묘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 무슨 30년 만이네요. 그때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박순자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가면을 벗은 것이었어요. 저희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1994년 태수 씨 회사 체육대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태수 씨가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30년 전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승리감에 찬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기억이. 저는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참, 우리 현우 어때요?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는 계속 즐거워했습니다. 현우 오빠 엄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우리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현우도 참 괜찮은 청년이더라. 지혜를 잘 부탁한다고 하던데. 태수도 겉으로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저만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우의 나이, 태수를 닮은 외모, 그리고 박순자의 의미심장한 말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어요. 내 딸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혹시 내 오빠일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태수가 잠든 후 그의 예전 수첩과 일기장을 뒤져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시기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태수의 손글씨로 쓰여진 한 줄. 1994년 3월 15일
순자와 함께 한 밤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현우의 생년월일은 1994년 12월 3일. 계산해보니 딱 9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최악의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박순자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현우와 태수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끔찍한 운명이 우리 가족에게.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의 불길은 점점 더 크게 타올랐어요. 태수가 출근하고 지혜가 직장에 간 오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아 30년 전의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 초기의 사진들과 태수의 옛날 일기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뒤져보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994년. 1994년 자료가 어디 있을까? 마침내 찾았습니다. 태수가 1994년에 썼던 업무 다이어리. 겉표지가 해져서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지만 안쪽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회사 MT.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순자와 미경이에게 어떻게 말하지? 3월 20일 마이너스 미경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 죄책감이 너무 크다. 4월 3일 마이너스 순자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다. 다행인 건지. 6월 10일 마이너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그 뒤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의심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6월에 무슨 전화를 받았을까? 설마. 저는 혼잣말을 하며 현우의 생년월일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1994년 12월 3일 출생. 3월에 관계를 가졌다면 정확히 9개월이었어요. 다이어리 밑에서 1994년 회사 체육대회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태수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박순자도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 그리고 태수 바로 옆에 서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태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설렘 가득한 얼굴로 박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시작됐었구나.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찍 들어왔어요.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사진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엄마, 뭐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 좀 정리하고 있었어. 혹시 아픈 건 아니세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딸의 순수한 걱정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너에 대한 걱정 때문이란다, 지혜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박순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만 검색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더라고요. 검색 결과 박순자는 1994년 태수 회사를 그만둔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란에는 계속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요. 더 조사해 보니 그녀는 현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그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꽤 성공한 것 같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살아왔구나. 순간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럼 정말 현우가 태수의 아들인 건가? 며칠 후 지혜가 현우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현우를 다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현우는 정말 태수를 쏙 빼닮았다는 것을. 걸음걸이, 앉는 자세, 심지어 웃을 때 눈을 살짝 찡그리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할 때 그 목소리마저 젊은 시절 태수와 비슷했습니다. 어서 와라. 지혜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태수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당황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설마 태수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혜와 현우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저 둘이 정말 남매라면. 아버님, 어릴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혜 말로는 아버님이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셨다던데. 현우의 말에 태수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니다. 별로 볼 것도 없어. 에이, 아빠. 왜 그러세요? 현우 오빠가 궁금해 하시는데. 지혜가 투정을 부렸지만 태수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태수도 뭔가 눈치채고 있다고. 현우가 돌아간 후 저는 태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혜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거든요. 여보. 저는 용기를 내어 태수를 불렀습니다. 응? 박순자 씨.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사돈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는 기억나거든. 1994년 당신 회사 체육대회에서 봤어. 그 말에 태수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 여자와 뭔가 있었던 거 맞지? 미경아, 그건 현우를 봐. 당신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어?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조사해 본 거야. 그런데 정황상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리 없어. 태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어요. 그날 밤 태수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추측만으로는 안 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려면 태수와 현우의 머리카락이나 타액이 필요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지혜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 그리고 박순자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으며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진실을 향한 제 추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쁨이어야 할 소식이
저에게는 절망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엄마, 대박 소식이 있어요. 지혜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저를 붙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좋아해? 저는 딸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저는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의 확실해요. 생리도 늦어지고 입덧도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지혜는 자신의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저도 함께 기뻐했을 터였어요. 첫 손주를 갖게 된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지혜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는 근친혼으로 태어나는 아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기쁘지 않아요? 지혜가 제 표정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 아니야.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긴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태수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지혜가 임신했대. 정말?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태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만 곧 제 굳은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말 확실하게 해야겠어. 뭘 확실하게 해? 현우가 정말 당신 아들인지 말이야. 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제발 그런 소리 그만해. 설사 그때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꼭 현우와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 연관 안 된다고? 시기도 딱 맞고 외모도 그렇고 심지어 박순자는 우리를 알아보고 있어. 그건 내 추측이잖아. 태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안 해. 만약 지혜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태수의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지혜 양이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모르는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직 초기라서.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결혼 준비를 더 서둘러야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죠. 박순자는 결혼 일정을 앞당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우리 현우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이미 계획해둔 것처럼 술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위기감을 느낀 저는 혼자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태수가 출근한 후 저는 그의 면도기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현우가 왔을 때 사용했던 컵도 따로 보관해뒀었죠. 이제 DNA 검사만 받으면 모든 게 확실해져. 하지만 막상 검사를 의뢰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제 의심을 확신시켜준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 며칠 후 지혜가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저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을 보며 지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기 보여요? 우리 아기예요. 그래, 정말 신기하다. 저도 감동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괜찮을까? 혹시 유전적 문제는 없을까? 의사가 임신 8주 정도라고 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배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태아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제가 갑자기 물었을 때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특별한 가족력이 있으시면 나중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가 결혼 준비 때문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없이 단둘이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 앉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 솔직히 말해요. 현우가 정말 누구 아들인지. 그녀가 커피잔을 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미경 씨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정말 태수 아들이에요? DNA 검사라도 해보시겠어요? 박순자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해요? 근친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가 근친혼이래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모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그럼 평생 모르고 살게 할 거예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현우도 행복하고 지혜 양도 행복하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아이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복남매 정도는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박순자는 마치 모든 걸 다 계산해 둔 것처럼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미경 씨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지혜 양이에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그녀의 협박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과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고 박순자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종이 한 장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병원 앞 벤치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안을 보지 않으면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자기 기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와 박현우 99.99% 친자관계.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정말로 내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혜야, 내 딸아. 병원 로비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끔찍한 운명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지혜와 현우가 함께 결혼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현우 오빠랑 웨딩 사진 컨셉 정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요. 현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 순간 현실과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금지된 것인지를 아는 건 오직 저뿐이었어요. 그래, 사진 예쁘게 나왔네.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혜가 걱정스럽게 제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서둘러 방으로 피했습니다. 더 이상 저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99.99%예요. 정말로 부자관계가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가 뭐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내일 만나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박순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그녀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사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성함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결혼을 막지 않았어요? 왜 막아야 해요? 박순자의 대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30년 전 일을 좀 말해드릴게요. 박순자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태수 씨를 사랑했어요. 그때 태수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3월 MT에서 하룻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후로도 몇 달간 만났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 씨는 미경 씨와 이혼하고 저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뭐라고요? 태수 씨가 돌변했어요. 갑자기 책임질 수 없다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박순자의 목소리에 30년 전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현우를 키웠어요. 태수 씨 이름도 대지 않고 아이에게도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복수인 거네요? 30년 전 일에 대한. 제가 물었을 때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현우가 지혜 양을 만난 것도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방해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친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현우는 진짜 지혜 양을 사랑해요. 그 사랑까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박순자의 논리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가 임신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복 남매 사이의 아이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에요. 평생 비밀로 가져가면 되죠. 박순자는 모든 걸 이미 계산해 둔 것 같았습니다. 현우에게는 말 안 할 거예요? 현우는 모르는 게 행복해요. 지혜 양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보고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라는 거예요? 태수 씨도 있잖아요. 둘이서 나눠지면 되죠. 그녀의 차가운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지혜 양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양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모르는 게 나아요. 박순자는 제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겠지요? 태수 씨가 미경 씨 때문에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모두 희생자예요. 30년 전 태수 씨의 선택 때문에 이제라도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지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평생 이 비밀을 묻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해서 지혜를 이 끔찍한 관계에서 구해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크게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가 거실에서 태명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기 이름 뭐로 할까요? 현우 오빠가 예쁜 이름들 많이 생각해 왔어요. 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결혼식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침묵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지혜가 행복하게 웃을 때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반드시 막아야 해.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여보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태수를 거실로 불러내어 DNA 검사 결과지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과 현우의 DNA 검사 결과예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경아, 설마 정말로 99.99% 친자관계예요. 현우는 정말로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에 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럼 지혜는? 네. 지혜는 지금 자기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결혼을 막아야 해요. 지혜에게 말해야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태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결혼시킬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제발. 태수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오후 지혜가 현우와 함께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드레스 너무 예뻤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지혜가 휴대폰으로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현우 씨와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현우 오빠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딸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도저히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혹시 지혜 양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현우가 요즘 좀 이상해요.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현우가 자기 출생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요. 30년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만약 현우가 진실을 알게 되면. 박순자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우는 진실을 못 견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누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혜 양은 어떻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아랫배가. 그리고 출혈도 조금. 저는 즉시 지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절박 유산 위험이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박 유산이요?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일 수 있어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려다 멈춘 그 스트레스가 딸에게 전달된 건 아닐까요? 지혜 양,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혜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야, 지혜야. 엄마 걱정 말고 그냥 건강만 생각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혜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현우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네요. 현우야, 어서 와라.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혹시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항상 피하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혜 어머님도 저를 보시는 눈빛이 이상해요. 현우는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는데 제가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현우야, 혹시 제 아버지가 지혜 아버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결혼 일정을 조금 늦추는 게 어떨까? 지혜 몸도 안 좋고. 지혜와 현우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였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지혜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아버님,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으신가요? 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태수가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일정을 바꾸자고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 너희 둘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갑작스러운 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 미경아. 태수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현우야, 너는.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거든요. 아파. 너무 아파요. 우리는 즉시 지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경고했어요. 이런 충격이 한 번 더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지혜는 제가 지키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딸과 태어날 손주가 위험하고 말하지 않자니 이 끔찍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을 지키려던 저의 모든 노력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와 현우, 그리고 박순자까지 마지막 결혼 준비를 위한 가족 모임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진실의 무게가 딸을 지키고 싶은 절절한 마음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오늘 끝내자. 더 이상은 안 돼. 다음 주면 정말 결혼이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태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현우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를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키워주셔서.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우리 지혜 잘 부탁한다. 박순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드시죠? 지혜가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안 돼.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제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갑자기 왜? 미경아.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어머니, 도대체 무슨, 너희는 남매야. 그 한마디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뭐라고요? 지혜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의 아버지는 지혜 아버지야. 태수가 너의 친아버지라고.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태수는 박순자 씨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현우야.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DNA 검사까지 해봤어. 99.99% 확실해. 저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순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현우 오빠가 제 오빠라고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혜야. 그래서 엄마가 이 결혼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현우는 DNA 검사 결과지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현우야. 그럼 제가 지금까지. 현우가 지혜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이 제 누나였다는 거예요? 제가 품에 안고 키스하고 사랑한 사람이? 현우 오빠. 지혜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아이는? 현우가 지혜의 배를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미경 씨, 왜 이런 짓을 해요? 박순자가 처음으로 가면을 완전히 벗고 소리쳤습니다.
30년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짓을. 모르고 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때요? 현우는 행복했어요. 박순자의 고백에 현우가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우야, 엄마는. 그럼 저 혼자만 바보였던 거네요. 저 혼자만 모르고 누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때까지 침묵하던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요? 30년 전 아빠가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너를 책임지지 못해서.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씨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난 도망쳤어. 내 가정을 지키겠다고, 미경이와 지혜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저를 버렸던 거군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못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럼 제가 지금 임신한 아이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친혼으로 태어나는 아이예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지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이런 건 싫어요. 지혜가 소리치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지혜야, 진정해. 아기한테 안 좋아. 아기라뇨? 이게 정상적인 아기예요? 오빠와 누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지혜의 절규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를 봐. 저는 딸을 안으며 30년간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30년 전부터 이 고통을 혼자 견뎌왔어. 너 아빠의 배신을 알았을 때도,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엄마.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 참았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했어. 그런데 왜 하필 현우 오빠가. 그것도 운명인가 봐.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내린 벌일지도 모르고. 저는 박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내 딸이 이런 끔찍한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없었어. 지혜야. 현우가 울고 있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가까이 오지 마요. 지혜가 손을 내밀며 말렸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잖아요. 지혜야, 우리 헤어져야겠어. 아니에요. 싫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현우가 지혜의 배를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박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미 모든 게 준비됐어요. 결혼식도 하객들도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지금 와서 모든 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면 되잖아요. 모르는 척이요? 근친혼을 모르는 척하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박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현우가 행복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이제 그만. 현우야,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혜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미안해요. 현우의 결단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30년 비밀이 모두 드러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렸습니다. 우리 집은 마치 전쟁이 지나간 폐허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실을 안 후 일주일 동안 지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문 앞에서 딸을 걱정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지혜야, 밥 좀 먹어라.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딸의 작은 흐느낌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혜가 마침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은 얼굴, 빨갛게 부어오른 눈. 엄마, 지혜야, 저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순간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함께 갈게. 산부인과에서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임신 12주 차입니다. 아직 결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요. 결정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돼요. 아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의사가 지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난 후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지혜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어요. 퇴원 후 며칠 뒤 현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혜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지혜야. 오빠. 아니, 현우 씨. 지혜가 어색하게 호칭을 바꿨을 때 현우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현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흐르는 애틋함과 동시에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이 보는 저마저 마음 아프게 했어요. 지혜야, 나 이사 갈 거야. 멀리. 어디로요? 부산에 일자리를 구했어. 새로 시작하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현우가 지혜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행복해야 해. 꼭. 현우 씨도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태수와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자리했어요. 순자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태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그때 제가 비겁했습니다. 현우에게도 순자 씨에게도 너무 잘못했어요. 현우는 이제 멀리 갔어요.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곳으로. 순자 씨도 새로 시작하세요. 현우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박순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30년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치유되어 갔어요. 태수는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타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30년 동안 혼자 견뎌줘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지혜는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가끔 친구들과 약속도 잡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로. 그래, 우리 지혜 정말 강하구나. 엄마를 닮았나 봐요. 엄마도 30년간 혼자 견뎠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평범한 일상.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벚꽃 예쁘다. 그러게. 벌써 봄이네. 엄마, 아빠, 저 저기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지혜가 우리 부부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네. 진짜 편안해 보여요. 그랬나 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비밀도 없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현우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럴 거야. 착한 아이니까. 가끔 궁금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래, 지혜야.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진실한 일기였어요. 오늘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다. 남편과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3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법이 의미 없다는 걸 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니까. 현우도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지혜에게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낸다고 했다.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박순자 씨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30년의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지혜가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현우도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제야 찾은 이 평온함이 오래 지속되기를. 3년 후 어느 봄날 지혜가 새로운 연인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진심으로 아끼고 우리 가족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지혜 잘 부탁합니다. 제가 대답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현우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밤 태수가 말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경아, 우리도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30년간의 거짓과 고통을 지나 우리가 마침내 찾은 것은 단순하지만 진실한 행복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 어린 사랑, 상처는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